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재계에 많은 것을 생각해 만들었죠. 재산 분할 대상에 물려받은 주식을 포함한 점, 대통령 비자금을 소환한 점, 과연 어떻게 봐야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 변호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재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우선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이죠. 참 1심과 거의 20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자, 우선 1심 판결, 2심 판결 너무나 다른데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진 건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우리 박보람 변호사님 간단하게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일단 그 1심과 2심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20배라는 기준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파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1심과 2심에서의 금액이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분할할 재산이 어떤 것인지 이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두 번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에서 이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 상황이고요. 예. 일단 1심에서는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규모가 한 4조 원가량 되는데 네. 그 4조 원 중에 사실 대부분이 SK 주식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이 SK 주식이 제외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나머지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졌고 네. 결국에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재산 분할 금액이 665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재산 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 최 회장이 SK 주식을 취득하고 유지 증식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로는 기존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을 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네. 본인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훨씬 전에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최 씨 일가에게 전달을 했고 예.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지금의 SK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게 결국에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고요. 네. 결국 이 4조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1조 3,800억 원이라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재산 분할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지금 자세한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SK 주식도 나눠야 될 재산이다. 그런데 그 주식은 물려받은 건데 이게 바로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에서 들어간 거고 그게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 그런 걸 2심이 내렸는데 이제 뭐 SK 측은 뭐 말도 안 된다. 이게 그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특유 재산, 네, 물려받은 재산 이게 분할 대상에 들어간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이죠. 논쟁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이혼 소송을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이부진, 이무재 전 남편과의 예. 소송이었죠. 그때 이제 완전히 이 지금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가장 큰 그 이유가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자산의 대부분이 삼성물산 주식 혹은 뭐 다른 삼성 계열사 주식이었는데 여기에 이무재 씨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이무재는 그것도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예, 했는데 이번에는 왜 달라졌느냐? 예. 이제 저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SK그룹의 구조를 보면 예. SK그룹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가 SK이노베이션을 주축으로 한 석유 관련 계열사. 이게 이제 옛날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할 때였죠. 예. 78년도에 인수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예. 당시 요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보안사령관이 입김이 있었다라고 회고록에 남아 있습니다. 음. 그때는 결혼도 전이었어요. 어. 결혼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입김이 있지 않았냐. 그 추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 두 번째 축은 SK텔레콤을 한 이 통신사가 네. SK그룹의 주축이었고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인데 음. SK텔레콤을 인수할 당시가 바로 결혼 시점이었거든요. 인수할 당시. 그렇죠. 예. 노태우 결혼 후자 정권 이거죠? 그렇죠. 결혼한 후.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제2동 통신사업을 입찰을 받다가 인수를 결정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래서 SK그룹 쪽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이 노소영 관장 쪽에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입김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예. 이번에 재판정에서는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배 구조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SK그룹이 바뀌면서 지금까지의 자산 형성에 노소영 관장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 2심 판결이 나온 뒤에 해서 질문 2개를 던졌어요. 이번 판결 재산 분할 규모 적당하다, 아니다, 너무 과하다 이랬는데 적당하다의 86%, 너무 과하다가 14%, 유튜브 네티즌들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 가지 댓글도 많은데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 뭐 법원이 정경유착을 인정한 판례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SK그룹의 성장사에 노소영 관장의 가계가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인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판단이 2심 판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통 이무재 호텔 신라 사장 이부진 사장과 이혼해서는 인정이 안 됐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 보통의 경우에 이 재벌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이 분할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드문 케이스예요? 네, 드문 왜 케이스입니다. 드뭅니까? 그건 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요, 이렇게 어떤 기업가와 기업가가 함께 결합을 해서 혼인을 한 경우보다는 이비 그룹이 성장을 한 뒤에 어떤 대기업 총수 자리에 이른 뒤에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이 어떻게 뭐 성장을 하고 회사가 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선례였고요. 일반적인. 지금 이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SK그룹이라는 곳이 이 노소영 관장과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부분이 아마도 다른 재벌가의 이혼 사건들과 현격한 차이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은 재벌가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그렇죠. 아마도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동통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때 그 인수를 했는데 그 전에 원래 제2사업자를 선정하려다가 실제 네. 선정됐다 그걸 또 반려했죠. 반려했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이 특혜 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반려했다가 네. 사실 김영삼 정권 때 인수한 거잖아요. 네. 노태우 정권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SK 법원 판단 조금 의구심도 좀 들고 보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저도 이번 판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예. 실제로 역사 사건을 보면 당시에 입찰에 나섰다가 실제 입찰을 받았죠. 입찰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정권가의 이동통신 그렇죠. 이이통 설립의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됐는데 정권의 그 어떤 특혜를 유착이나 받아. 특혜다라는 꼬리표가 실어서 사실은 반납을 했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해버리고 정권이 바뀐 김영삼 정부 때 예. 한국이동통신을 오히려 인수를 해서 이 현재 SK텔레콤이 된 거라서 예. 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뭐가 진실인지는 굉장히 얼갈반데 법원에서 오히려 이거를 유착이었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라서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SK 측에서는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죠.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한 판결이다. 아까 박보람 변호사님께서 그 300억 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노소영 관장 측에서 그게 전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복원하고 있다는 건데 300억 원의 돈을 주고 이제 아마 그 증빙으로 받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제시한 게 결정적이라는데 이게 이제 비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비자금도 이렇게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게 비자금이 분할 대상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이혼 사건에서 재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때 사실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쨌든 재산이라는 거는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이 재산을 형성한 데 있어서 직접적인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거를 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 네. 그 불법성의 정도가 굉장히 크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거를 판단의 요소로 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비자금이니까. 네, 불법 그렇게 따지면 자금이니까. 그럼 SK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사실 비자금으로 형성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반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재산인데 이거를 둘 중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개입할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재산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지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은 이혼 소송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네, 보지. 불법성이 엄청 큰 경우에만 이제 불법 원인 급여다라고 해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군요. 또 하나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을 받았잖아요. 네. 최태원 회장이 선친으로도 주식을 받아서 그 회사를 키웠지 않습니까? 네. 30여 년 넘게 키우는 과정에서 주식값 가치가 쭉 올라가는데 네. 그 올라가는 과정에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재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이부진 뭐 이무재 결혼이라든지 정용진 전 고현정 씨 결혼이라든지 좀 차별이 뭐냐면 기간이 짧죠. 근데 기간이. 여기는 3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3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음. 우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30년 전의 SK의 가치와 예. 지금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주식 가치를 높인 거는 예.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고 보게 된 거죠. 아, 배우자가 기여했다. 예.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노소영 관장은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에 전혀 SK 경영에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하지도 않았지만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예. 결혼 시간을 오래 길었으니까 14조라는 어마어마한 이혼소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의 차이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한 것은 예.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도 많이 있는 일입니까? 회사가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죠. 계속 올라오면 결국 부인 비록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했지만 그것도 나누는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인 건 맞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혼인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만 되면 전체 부부 공동 재산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좀 확고한 판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절반 정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뭐 어떤 증여받은 재산이라든지 사업상의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투교 재산이라고 하는데 특유 재산. 특유 재산인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기여도에 있어서 50%가 아니라 뭐 40%, 30% 이 정도로 이제 기여도에서 조정은 되지만 예. 일반적인 이혼 소송 사건에서 이런 기업의 주식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찌 보면 최근 판례의 이 추세에 따르면 그렇게 또 이례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또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게 회사 주식이 특유 재산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이혼 소송이 좀 많다고 하시지 않아요? 아까 재벌가에서는 네, 재벌가 위주로는 이 투기 재산으로 회사 주식이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벌가에서는? 네, 아. 일반적인 이 가정에서는 보통은 이 내조의 공이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에 뭐 남편이 회사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아내의 어떤 내조라든지 양육, 가사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동입니다. 재벌가 소송에서는 일반 회사 주식, 이런 특유 재산이 분할 대상에 안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가정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네. 전업주부라도 네, 그 재산의 전업주부라도, 절반을 네. 인정해 주는 게 최근 이혼 네, 특유 재산이 판결에 이제 들어가면 들어가.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40%, 30%이 정도로 재산 규모에 따라서 기여도가 조금씩 조정되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노소영 관장 비율이 35%로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 35%라는 뭐 근거로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건 나왔을까요? 1심 때 사실은 40%였거든요.
1심에 1심에는 40%였습니다. 40%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할하는 재산의 분류가 달랐죠. 1심에는 한남동 자택, 예. 예금, 예금. 예금이라는 건 지금까지 급여 같은 거는 공동이라 보니까 두 가지만 사실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대신에 비율을 더 낮춰버렸죠. 35%로. 그러니까 35%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 한 30%, 40%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은 네.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번 또 판결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죠. 김시철 판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최태원 회장의 판결을 하면서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의 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약간의 일각에서는 뭐 좀 도덕적인 재판으로 몰고 갔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혼 소송에서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렇게까지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선고 날에 주문에 대해서만 이제 낭독을 하고 판결 이유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낭독을 하시는 경우가 없는데 예.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최태원 회장을 꾸짖겠다 이제 이런 어느 정도 판사의 이제 심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위자료 같은 경우에 사실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위자료 액수가 네. 사실은 20억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1심에서는 1억. 1억이었습니다. 네, 이게 20억. 20배가 증액이 돼서 이제 20억이 인정이 됐는데 예. 이 20억이라는 금액이 정말 이례적인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보통 위자료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에서 많이 인정이 돼야 5천만 원이고 그래요? 정말 이례적으로 인정이 돼야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이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기존의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판사의 재량이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판사님의 성향이 좀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책임 부분을 이 김시철 부장판사는 좀 강조를 했다. 그래서 네. 위자료를 20배로 증액했다. 올린 거다. 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1심과 2심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거를 우리 피고들을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네. 뭐 판사들의 개인적인 고난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기존의 판례라든지 예. 기존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법적 뭐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는 준 것 같고요. 예. 뭐 이건 어쨌든 판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까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재산 분할 과정을 국내나 아까 이제 이부진 사장의 얘기를 들어줬는데 혹시 해외나 좀 비교해 보면 조금 가까운거나 전혀 다른 그런 사례를 좀 들 수 있습니까? 좀? 해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어그레시브하죠. 어떻게 보면 잘 대표적인 게 이제 빌 게이츠, 어그레시브하게 더 월린단 배상을 많이 그렇죠. 하게. 많이 했죠. 그런 뭐 창업 이후부터 했으니까 훨씬 많이 했고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미국 사례의 경우는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베퍼조스 같은 경우도 예, 아마존 CEO. 거기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마 그 배상을 그 이혼 그 재산 분할을 분할할 했을 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경우가 국내에서 이례적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훨씬 더 이런 사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아마도 기업을 함께 키운 공이 있느냐 없느냐, 공동 창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대표 변호사님 보시기에 방금 예. 말씀하셨던 그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함께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아마존 주식을 제프 베이조스가 그 당시에 16%를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4%를 아내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의 기여가 이 경영에 있어서도 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베이저스는 아내와 공동 창업을 네, 한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전업 주부라기보다는 이 어떤 가문과 가문의 만남에 있어서 그런 유무형적인 기여가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인 기여가 반영이 됐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이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조스의 사례처럼 부부가 함께 창업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노세훈 관장이 공동 창업하거나 뭐 기업 경영에 기여한 건 아니지만
부친 오소영 가게에서 사실상 공동 창업한 것과 같은 기여를 했다. 이런 감을 좀 주는군요, 이번 판결이. 그래서 지금 그 비슷하게 진행되는 또 이혼 소송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 예, 네. 여기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요? 6조 5천억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6조 5천억. 예, 여기도 보면 권혁빈 의장의 부인이 초기에는 경영에 약간 참여했다가 그대로 전업주부 생활을 했어요. 예. 여기도 만약에 비슷한 그 건으로 그 분량화 되면 아마 금액이 더 초과할 것 같은데 거기는 2조가 넘을 것 같은데 30%만 받아도. 예. 그래서 요 소송이 사실은 지금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쪽의 의장과 소송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 소송 혹시 좀 보고 계세요? 좀 다릅니까 이거 어떻게? 혹시?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일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회사의 경영에 초반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반에 사실 회사를 키우는 게 힘들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와이프가 뒤에서 이제 내조를 하고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 사건이 아마 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판결을 보니까 이혼하면 참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자칫하면 지금 증시에서 SK 주가가 막 오르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 갑자기 2심 발표된 이후에 계속 지금 SK그룹 주가가 오르잖아요. 뭔가 경영권 분쟁에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거?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관심은 대중의 관심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까? 어떻게? 대한 관심. 네, 돈을 1조 어떻게 4천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네. 대한 관심이 하나 있고 그 관심에 이어져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번째 관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주가가 오르는 건 제가 볼 때는 경영권 분쟁과는 조금 거리가 먼 주가입니다. 왜요? 예, 이제 첫 번째 것부터 풀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요. 네. 우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보면 아는데 예. 최태원 회장은 주 SK 지분 17.73%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 이제 현재 종가 기준으로 2조가 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주식 약 4,850억을 이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돈을 있습니다. 빌렸어요. 그 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현재 SK 실트론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할 때. 개인 지분 29.4%를 넣었습니다. 근데 29.4%의 지분을 참여할 때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이용한 TRS 방식을 쓰였어요. 네. 사실 이 방식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음. 현재 이 기업은 비상장이에요. 자 그러면 SK 실트론. 그렇죠. 네. SK그룹은 이미 2003년도에 그 소브론 소버린 사태. 소버린 사태로 경영권에 한번 침탈의 문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분 마지노선이 15%였어요. 지금 17.73%인데. 그래서 현재 17.13%에서 우호 지분을 합쳐도 2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17.73%에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첫 번째 지분 가정. 매각 예. 가능성 없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SK 실트론을 상장을 해서 지분 매각하나 해서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예. 29.4%면 상장을 해서 IPO를 성공하면 1조 정도의 가치는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4,800을 갖고 나서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더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현재 주 SK의 담보 가치를 높이려면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려야 예. 된다. 현재 주 SK의 지분 중에서 자사주가 25.4%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밸류업 정책에 딱 맞아 떨어지죠. 밸류업이 여기 있네요. 그날 소송 판결 나는 날 자사주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주를. 네. 이미 자사주를 매각하기 시작했고요. 자사주를 매각 플러스 배당금을 높일 것이다. 배당금. 네. 그리고 최근에 SK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확대 경영 회의를 비상으로 했다라는데 현재 SK 그룹의 자금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현금 유동성이 좀 안 좋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서 특히 이제 SK온 2차 전지에 상당한 자금의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끝나면 사실은 지주회사의 주가는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최태원 회장이 이 상황에서 방법은 주 SK의 주가를 높이는 방법밖에 주가를 없다.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밸류업을 확실히 하겠다. 밸류업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예. 자사주 매각하고
배당을 늘릴 것이고 예. 기업 구조조정해서 하면 결국에는 지주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음. 현재의 주가 상승의 동력은 저는 예.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경영권 분쟁과 관계없이 이렇게 쭉 가치를 올려야만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제 관심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주장하고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상고를 확실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대법원에 가면 이 최태원 회장이 이 가장 주력할 분야 어떤 거를 가장 강조하면 이게 바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강조? 일단 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워낙에 분명하다 보니까 모두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게 사실은 법률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만 1심, 2심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는지 또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1심, 2심에서 쟁점이 됐던 SK 주식이 특유재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항소심에서 잘 된 것인지 이게 가장 이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새롭게 등장한 그 증거 채택에 있어서 항소심이 어떤 법률 위반을 한 거는 없는지 이 300억 부분까지 어음. 네, 이거는 어음과 그 메모지의 어떤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한 거에 있어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된 거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조금 대법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네. 판결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예측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요. 사실 뭐 기여도가 조금 조정돼서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는 좀 변하지 않지 않을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한편으로 그래요? 들긴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참 이번 소송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양측의 변호사들도 희비가 엇갈렸어요. 네. 어떻게 짜여졌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최태원 회장 쪽은요 네. 대형 로펌들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했다 이렇게 대형 로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은 사실은 그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로펌들을 컨택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대형 로펌들 쪽에서 좀 거절을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1심에서 좀 패소를 하기도 했고 SK라는 거대 그룹을 상대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중소형 로펌들을 위주로 컨택을 하고 또 정관 출신 변호사들을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 노세훈 관장 측 변호사들은 보수를 어떻게 받아요? 네, 일단 그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거는 보통은 선임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당사자들끼리 조율을 해서 정해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 사건에서 이제 재산 분할에서 받는 돈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책정을 합니다. 5% 10%. 네. 만약에 최저 5%만 하면 1조 4천억이니까 거의 700억 원 가까운 700억 돈이다 원? 보니까 아, 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돈이 성공보수로 갈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세훈 관장의 이혼 2심 이혼 소송 결과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 변호사, 박중원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